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앞서 S구역의 사례를 들어서 조합원 입주권 매수할 경우에 이제 매매대금 정산하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략하지 않네요.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례로서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사례 하나 더 놓고 보면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한다면 복습이에요. 그냥 요거는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놓고 그냥 한번 볼게요. 제2고요. 그냥 105동 803호 임의로 정해봤어요. 이런 거 없어요. 84 B타입인데 이 사람의 집값으로 2억 2천만 원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안에 이 사람 다른 거 갖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2억 2천만 원이 그대로 권리가액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요 제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정산해 봤더니 들어올 수입, 나갈 비용 지출해서 봤더니 한 0.4% 정도 이득이래요. 0.04%. 그래서 비례율이 100.04%가 됐고요. 정산해 보니까 2억 2천만 원짜리에는 한 8만 8천 원 정도 이득으로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매도인인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고 가게 되는 금액은 2억 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이 105동 803호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였느냐? 5억 800만 원이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그래서 그럼 얼마를 추가 부담금으로 내요? 내가 새로 받을 집 5억 800만 원, 내가 갖고 사업에 참여한 금액 2억 8만 8천 원, 나머지 차액을 추가 부담금으로 내야 되죠. 2억 8,791만 2천 원, 약 한 2억 8,800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금으로 요 매도인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매도인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주변의 시세를 보니까 우리 아파트 우리가 지금 재개발한 이 아파트 주변에 인근에 새 아파트가 입주한 지 몇 년 안 된 거 가격을 봤더니 지금 한 7억 5천에서 8억 원 정도 시세가 형성된대요. 근데 내 집을 얼마에 팔 거냐? 지금 조합 분양가 5억이었는데 옆에 주변 시세가 7억 5천 8억 하면 그래도 좀 웃돈이 붙어서도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 돈에는 못 팔고 좀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팔겠는데요 라고 해서 얼마 정도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웃돈을 한 2억 2천 정도는 받아야 팔래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합 분양가 5억 800에서 2억 2천만 원 웃돈을 더하면 얼마예요? 7억 2,800만 원에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옛날 집값으로 얼마 쳐줘야 돼요? 옛날 집값으로 얼마 쳐주기로 했었어요? 2억 2천 8만 8천 원 집값 수익까지 포함해서 쳐주기로 했었잖아요. 여기에다 웃돈 2억 2천만 원은 더 받아야겠다고 했으니까 2억 2천 8만 8천 원 더하기 2억 2천만 원 더하면 4억 4천 8만 8천 원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재개발 구역 안에 집값이 됩니다. 이거를 종전자산 거래가라고 그랬고 재개발 사업이 가는 과정에 이미 여기는 멸실이 돼서 동호수 추첨하고 조합원 분양 계약까지 맺은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가상의 사례예요. 가상의 사례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멸실이 됐죠. 토지만 남았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매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토지 소유권 이전할 때는 취득세가 몇 프로?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6억 미만, 6억 이상, 9억 이상에 따라서 1.1, 2.2, 3.3 이렇게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지만 토지는 세율 할인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4.6이에요. 그래서 4억 4천만 원에 대해서 4.6% 취득세, 그 다음에 채권 할인이 뭐냐, 보통 4.8에서 5% 정도 되는데, 취득세만 딱 따졌을 때 4.6% 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취득세를 내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해와야 된다. 여기까지 한번 짚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매도인이랑 매수인 간에 어떻게 돈을 주고받아야 되느냐? 옛날 집값으로 프리미엄 포함해서 4억 4천 8만 8천 원 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매도인이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해 나가면서 세입자 내보내고 하느라 이주비를 받아 쓴 게 있습니다. 얼마냐면 이 제2구역 같은 경우도 60% 종전 가액에 대해서 60% 이주비를 줬대요. 2억 2천만 원에 대해서 60% 하니까 1억 3,200만 원을 이 매도인은 이미 받아가서 세입자들 보증금 내주고 하는데 이미 썼고
그래서 근저당 설정을 1억 3,200만 원에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설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빼고 주면 됩니다. 그래서 4억 3천에서 1억 3,200을 빼고 주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분양계약을 체결을 이미 했어요.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분양계약자, 그러니까 분양계약자가 아니라 조합원 간에 추가부담금 납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금을 10% 내고 중도금 60% 이제 대출 신청해 놓으셨고, 그 다음 잔금 30% 이런 식으로 자금 스케줄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계약금으로 2,879만 1,200원, 추가부담금 중 10%에 대해서 이미 현금 납부를 하셨어요. 매도인이 이건 낸 돈이야. 그럼 매도인은 얼마 줘야 돼요? 4억 4천에서 이 사람이 이미 받아간 1억 3,200만 원 이 집이 빼고, 그 다음에 추가부담금 중 현금 납부액으로 2,819만 원 낸 거는 더 헤어주고, 했더니 4억 4천 빼기 1억 3,200 더하기 2,879만 1,200원을 했더니 3억 3,879만 200원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줘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주고 취득세 2천만원 내고 소유권 이전, 종전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해오고, 추가부담금 중 현금 납부금도 줬으니까 분양권, 이 조합원 분양 계약서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명의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도인은 받아갈 돈 다 받아갔으니까 끝이에요. 근데 이제 매수인은 남아야 될 돈이 있죠. 더 납부해야 될 돈이 있죠. 얼마가 있나요? 추가부담금 2억 8,791만 2천원 중에서 10%만 납부했으니까 나머지 90%를 중도금 잔금으로 해서 대출 또는 뭐 현금 납부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총 얼마 돈을 내게 되느냐? 매수인 입장에서 정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매매계약 토지 소유권 이전해 올 때 3억 3,687만 9천원을 현금 줬어요. 자, 계산해봅시다. 일단 준 돈 3억 3,687만 9,200원을 줬고, 그 다음에 또 뭐 줘야 돼요? 추가분담금 중에서 납부해야 될 금액, 이거 2억 8,791만 2천원의 90%를 줘야 되죠. 계약금 10% 빼고, 그럼 9 더하기, 그리고 입주할 때 가서 이주비 납부해야 되죠. 이주비는 이미 내가 대출을 떠하는 거니까 입주할 때 그걸 내야지 키줘요. 그래서 요거까지 더하면 얼마? 7억 2,800만 원. 7억 2,8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주변 시세가 일반 분양이 뭐 한 이거보다 안 좋은 물건이 한 7억 5천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냥 뭐 7억 2,800 주고 사고 취득세 2천 냈으니까 사실상 거의 7억 5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주고 사는 셈의 물건. 만약에 일반 분양이 한 8억 정도,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8억 정도 나올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 뭐 일반 분양 받는 거보다 한 5천만 원 싸게 사는 거고요. 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빠졌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입주할 때의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조합원 물건을 일반적으로 2번 낸다 그랬어요. 처음 낼 때는 종전자산 거래가에 대해서 내요. 4억 4천에 대해서 한 번 내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입주할 때 취득세를 얼마 내냐면, 자, 이 조합원 분양가랑 종전자산 거래가 차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 번 더 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내냐면 5억 800만원 빼기, 한 번 종전자산 거래가에 대해서는 2천만원 되게 비싼 세율로 냈잖아요. 이거 빼면 얼마예요? 6,791만 2천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통 입주할 때 내는데, 이 세율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이게 제가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서 법무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제가 일 많이 할 때는 보통 2.96% 정도를 취득세로 냈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입주할 때 가서 200만원 정도 취득세 한번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얘기 빠뜨린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자면, 만약에 추가부담금 중 현금 납부 금액으로 뭐 에어컨 등 옵션 비용 내용이 있으면 이 돈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례율 0.04% 플러스 되는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는 추정 비례율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항상 사업이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잘 가서 비례율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고 못 가서 비례율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이 비례율이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왜? 재개발 사업이 안 좋고 분양도 안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면 비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2년 전, 1년 전 이 시점에 관리처분 계획을 해서 분양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원래 추정 비례율 잡아놨던 것보다 일반 분양을 더 높게 책정을 해놔서, 그러니까 원래 비례율을 산정할 때 잡아놓은 일반 분양가보다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올라가서 이제 입주할 때 가서 이
납부하기로 한 추가 부담금을 좀 감면받는 사례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변수서 반대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비례율이 100%가 아니라 90% 이렇게 되면서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례율이 90%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아이고 어떻게 돼? 죄송해요. 예. 90%로 떨어졌다고 하면 추가 부담금이 3억 9천으로 늘면서 좀 더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추정 비례율이 110%로 높아진다고 하면 분양기준가액이 한 2억 4천으로 2천만 원 정도 늘어나면서 입주할 때 가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의 사례로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요. 빠르게 한번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자, 기왕 얘기하는 김에 조합원 공급계약서, 조합원 분양계약서도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흑석뉴타운 센트레빌 2라고 흑석 6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의 이제 조합원 공급계약서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반 아파트 일반 분양계약서랑 비슷합니다. 이제 동호수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면 여기 스케줄 보이시나요? 똑같이 이렇게 계약, 이 조합원이 내야 될 추가 부담 금액이 얼마냐.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5,800, 얼마 이렇게 나오죠. 금액이 나오고, 계약금 20%, 중도금 10%씩 6회에서 60%, 잔금 20%에서 언제 돈을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이 계약금부터 대출이 돼요. 여기 지금 볼펜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60%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고 이분 같은 경우는 5회차, 6회차 현금 잔압 이렇게 해서 1,580씩 두 번 내고 입주할 때 가서 20% 잔금. 입주할 때 가면 이제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되니까 자금 스케줄이 되기 좀 유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던 거고요. 조합원 분양도 일반 분양처럼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보통은 나눠서 납부하고 이제 일부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할 때 시공사들이 저희는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그냥 조합원이 내지 마시고요. 일반 분양 할 때 우리가 받을 테니까 조합원들은 그냥 잔금 일시나 파세요. 이렇게 막 제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계약서 형태가 다 달라요. 이 내용이 계약금, 중도금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잔금 100% 이런 식으로 가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거는 사업장마다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보시면 조합원 분양계약서는 이런 식으로 보통 작성됩니다. 조합이 이제 공급하는 곳,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요. 그 다음 을이 이제 공급하는 사람 조합원이 되는 거고 병이 시공사 이렇게 세 개의 도장이 찍히죠. 조합 도장, 그 다음에 시공사 도장, 그 다음 조합원 도장 이렇게 찍히죠. 만약에 이제 요거를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우리가 이제 대금 정산하고 토지 소유권은 이전하고 조합원 분양계약도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변경하는 게 바로 이 분양계약서를 변경하는 건데요. 보통 조합원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가면 이렇게 권리 의무 승계 내역이라고 명의 변경할 경우에 양도인, 양수인란, 정문란이 있습니다. 이 공급계약서가 일반적으로 3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조합이 갖고 있고요. 한 분은 시공사.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셋이 갖고 있는 거예요. 조합이 하나 갖고 있고, 시공사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 분양계약자도 이 3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3부를 전부 다 갖고 가서, 이 조합 도장도 찍고, 담당자 이름 쓰고 여기 조합장 도장 찍히고 시공사의 대표이사 도장 찍히고 그다음 양도인의 인감 도장 찍히고 양수인의 인감 도장 찍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분양계약서의 명의 변경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한 번 만약에 더 바뀌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매 제한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전매 제한이 생기긴 했죠. 요번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0월 24일 날 공포되면서 제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24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못하는 재개발 구역장은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부터 입주까지 조합원주의 승계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가고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한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칸이 지금 3칸 들어있죠. 또 바뀌면 더 바뀔 수도 있는데 일반 분양권이랑 달리 조합원 입주권은 아까 보신 것처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가 얼마 나와요? 뒷담 많이 나오죠? 4.6%. 세율이 높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사실 돌고 몇 바퀴 이 입주권 상태에서 몇 바퀴 돌리면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아요. 보통은.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영상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2개의 영상을 통해서 부분 살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자, 자, 제가 원하는 건 뭔지 알죠?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